서동주가 두 번째 에세이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을 통해 아버지 서세원 자행에 오던 가정폭력에 숨겨진 이야기를 폭로했다. 서동주는 자신의 유학 스토리를 담은 동주 이야기를 통해 작가로 데뷔했으며 오는 7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일기를 담은 두 번째 에세이 샌프란시스코를 출간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일기 쓰기를 무척 좋아했지만 아무리 숨겨도 일기장을 찾아 내훔쳐보고 내용에 대해 일일이 검열을 하며 때론 무릎을 꿇리고 혼내는 서세원 때문에 19년간 일기를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후 2024년 부모의 폭행과 소송사건으로 아빠와 절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겪으면서 19년 만에 블로그를 통해 다시 일기 쓰기를 시작한 서동주는 글쓰기에 해방감을 느끼며 차곡차곡 쌓아둔 글을 모아 두 번째 에세이를 출간했다. 서동주는 이 에세이를 통해 아빠 서세원과의 절연의 속내를 고백했다고 한다. 그녀의 에세이집 고백의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 딸 명의로 사기 대출도 시도했으며 아내 폭행 직후 이를 쌍방과실로 꾸미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그녀에게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불면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어린 전교 1등을 휩쓸어야 했던 아빠로부터의 압박감, 절연으로 인한 아빠의 생각,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이제껏 공개하지 않은 많은 말들을 담았다고 한다. 변호사가 된 이유도 에세이에 담았다고 한다.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 후 경단녀로 살면서 홀로서기 하는 엄마와 동생 미로를 돌보기 위해 단기간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고민하다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고 그녀는 전했다. 금수저로 알려진 소문과는 달리 대학 시절부터 접시 닦기부터 청소, 과외 등으로 학비를 벌었고 이혼 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길거리 판매상, 사진작가, 마케터 등 온갖 알바를 전전해야 했고 로스쿨 시절에는 하루 20시간씩 일과 공부를 병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가십에 시달려 한국에 들어와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지인 하나 없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꿋꿋이 버텼다. 사실 능력 있는 부모 만나 순탄한 길을 걸었을 것 같은 금수저. 김동주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인 것 같네요. 이 밖에 타국에서 혼자 겪은 인종차별 이야기 등 그녀의 숨겨진 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쏟아질 두 번째 에세이집인가 봅니다. 하지만 워낙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일괄 정리해 얘기해주니 책 한 권 마스터한 느낌이 드네요. 이번 에세이 기사로 서동주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금수저 서정주가 아닌 혼자 남몰래 힘들고 외로웠던 진심을 담은 서동주 사실은 오뚜기 인생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나저나 부모들의 비화로 인해 어릴 때부터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혼자 꿋꿋이 이겨내는 서동주씨 대단합니다. 힘내세요. 서정희의 결혼 생활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과거 TV에 나왔을 때는 인꼬 부부로 소개되고 하였는데 말이다. 두 사람의 사주를 보면서 어떤 궁합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사람의 사주다. 사주 궁합을 볼 때는 음과 양에 해당하는 측면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양은 서로 성향에 대해서 잘 맞춰갈 수 있는지 보는 것이고 음은 서로 보이지 않지만 교류되는 에너지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사주는 성향적인 측면은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오행적인 부분에서 간섭하는 부분이 보인다. 서정희의 사주를 보면 월지정관에서 편관이 올라온 사주로 굉장히 바른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식신으로 관성을 대적할 수도 있지만 편인이 같이 동작하는 사주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념 등을 그대로 수용하기 쉽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정관 성향보다는 편관 성향이 강하니 자신이 맞다고 하는 신념을 지키는 강도가 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관은 사회규율에 대해 현실적인 타협을 하지만 편관은 타협을 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관은 공무원, 편관은 군인이라는 직업성도 나오는 것이다. 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상대방도 반듯하고 보수적인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 힘들어도 묵묵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한번 애정이 시작되면 정성스럽게 그 사람에게 대하는 사람이다. 일지가 식신으로 되어 있으면 자식처럼 남편을 챙기려고 하고 관성이 강하니 내 일보다 남편에게 더 전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사주에는 재성이 없는데 여자 사주에서도 재성이 있어야 남자 입장에서 나를 챙겨주는구나 느끼게 된다.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챙기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과 남편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성이 또한 이렇게 강하면서 편인으로 빠져나갈 때 신념이 너무 확고한 부분도 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이 힘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러한 자신의 기질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너무 강압적인 사람은 피해야 다툼을 막을 수 있다. 물론 관성이 많기 때문에 반듯함은 필수로 들어있어야 한다. 이제 서세원의 사주를 보도록 하자. 서세원의 사주는 묘월의 갑신 일주다. 이 사주도 관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양인격으로 태어난 사주다. 양인격들은 경쟁 환경에서 이기고 지고 투쟁하는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다. 갑신일주는 편관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경쟁심도 많고 그들을 내가 통제해야 하는 면이 많다. 사주에 재성이 없는 상태로 비견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사주로 태어났으니 가정에서도 다소 권위적일 수 있다. 여자가 재성이 없는 것과 남자가 재성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남자 사주의 재성은 여자가 된다. 일과 여자 중에 일에 더 전념하기 쉽다. 그래서 결혼 전과 다르게 사람이 변했어요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무죄에 관성이 강한 사주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여자에게는 소홀할 수 있다. 여자가 많이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서세원 사주와의 궁합으로 보았을 때 다소 권위적인 부분과 부인에 대해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정의 사주도 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서정이의 신념까지 건들면 안 된다. 끝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은 바꾸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터치가 있을 경우 크게 싸울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성향적으로 아주 못 맞출 사주는 아니다. 서로 이러한 기질을 알고 조심하면 크게 틀어지는 사주는 아닌데 신념을 건드린 부분과 오행적인 영향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오행적으로는 서정의 사주가 수기운이 강한 사주라 인내하고 견디는 성분이 강한 사주다. 그런데 서세원의 사주를 보면 금기운이 강하다. 이것은 금생수로 서정이 사주의 오행의 수기운을 가중하고 있다. 그만큼 더 참고 인내할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서세원 사주는 사회에서 만나는 쟁쟁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는 사주인데 화기운을 쓰면서 가게 되는 사주다. 그런데 수극화로 활동력을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오행적인 부분은 서로 알게 모르게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오행에 의한 영향이 큰 커플이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분이 이혼하시고 서세원은 결혼을 한 상태인데 서정이도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 같은 이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2년 이후에 인연이 생기면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혼의 상처도 있으시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다. 서동주가 두 번째 에세이 샌프란시스코